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어과 2팀 지도안 한번 보고 선생님이 여러분 그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그 생각할 때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수업은 수업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되고 그것이 학습자에게 그 온전히 전달되는 수업이에요. 물론 전달이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좀 그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업은 그 국가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그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학습 목표로 재조정을 하고요. 그쵸? 재구성을 한 후에 그다음에 학습자를 분석하고 교육 여건이 얼마 되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학생 학부모 등의 이제 그 요구를 분석한 다음에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취 기준을 얼마나 그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충족할 수 있는가 또는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수업 실현은 아무래도 조금은 그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에듀테크 도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성취 기준이 잘 충족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냥 이런 에듀테크 있어요. 재밌겠죠?"라고 하면은 그냥 에듀테크 시연하기 대회가 되는 것이지 수업 대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어 해 가지고 학습 주제가 있네요. 자작시와 생성형 AI가 지은 시를 비교 분석하고 비평한 후. 비평을 한다는 것은 어 비평을 하려면은 비평의 기준, 학습자 수준에서는 비평의 기준이 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학습자는 아직 그 어떤 점에서 비평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평을 그 국어과에서는 크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운율적인 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표현적인 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주제 자체를 볼 것이냐, 관점을 볼 것이냐, 매체를 볼 것이냐, 다양하게 비평할 수 있는 그 성취 기준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시도 짓죠. 그래서 이거 비교 분석 후 비평하고 생성형 AI 창작물이 일으킬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 요거는 그 AI 윤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 발상입니다. AI 윤리. 그런데 AI 윤리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이거 그 구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AI 윤리에 대한 것 그 참고 자료를 좀 많이 그 줄 테니까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적용 AI 디지털 도구명 그 리튼이랑 챗GPT네요. 둘 다 사용하나요? 패들렛도 쓰는데? 위에는 패들렛을 안 썼네요. 좋습니다. 뭐 패들렛은 AI 디지털 도구 뭐 그런 데 쓰기도 애매하죠, 요즘은. 챗GPT는 쓰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리튼 콤마 챗GPT가 아니라 리튼 또는 챗GPT를, 그래서 슬래시를 긋거나 아니면은 그 가운데 점 있잖아요. 그걸 긋거나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학습 주제 선정 이유 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수준에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은 국가 수준, 그다음에 그 시도교육청 수준, 그 학교 수준, 교사 수준, 교실 수준, 이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정 교육 과정 수준, 이런 이것은 그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학 과목은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그 국어과가 아니죠. 국어과가 아니지만 어쨌든 국어과로 출품을 할 것이니까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읽어야 돼요.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 해설이 매우 빈약한 편이고요. 성취 기준 해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랑 그다음에 2012 1112 개정 시기 그 공고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라고 하거든요.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좋아요.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좋습니다.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수용하고 이를 삶에 반영하는 심미적 감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음.
좋아요.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특히 문학에서도 시를 창작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고유한 예술 형식이다. 좋습니다. 인간 창작의 독창성과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산물이자 가치에 대한 도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창성과 어 가치 부여를 이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문하는 게 좋겠어요. 말을 다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AI의 발전으로 인해 문학이 더 이상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없어졌다. 좋습니다. AI의 시 창작 능력은 기존의 문학적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문학적 경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문학적 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어 교과에서는 교과 간 경계를 허문다 해 가지고 이제 다학문적인 그런 융합이 아니라 간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초학문적이거나 아니면은 주제 중심 그 탈학문적인 주제 중심 교육과정 융합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경계를 허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학 안에서 경계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갈래의 경계 아니면 매체의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 이것은 뭐 서정 갈래 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소설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 또는 교술 수필 갈래로 봐야 하는 것인가 뭐 이 경계를 허문다라는 말 또는 이제 매체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문학이면 문학인데 게임 안에 들어간 서사 문학은 어떻게 봐야 하는 가 소설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동영상 같은 영상 예술로 봐야 하는가 이런 게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학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문학의 정의와 창작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배경 설명하는 거니까 좋아요. 우리 팀은 AI의 시가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AI가 시를 창작하는데 근데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험과 감정을 AI한테 입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가 그걸 바탕으로 생성형 AI 쓰겠죠. 시를 쓰겠죠. 근데 그것은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반영이라는 말이 좀 그래요. 반영한다는 것이 "경험과 감정을 표현해 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도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입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거죠. 투입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표현해 줘."라고 했더니 뭐 그중 하나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아. 그것도 거의 반영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경험과 감 인간이 표현하라고 이제 말한 경험과 감정은 다 이해를 했으나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것도 반영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요것도 문장이 선생님이 봤을 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여러 번 생각해야 한다면 거기에 이제 심사 과정에서는 더욱더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딱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가치를 어떻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AI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AI가 써낸 글의 가치를 뭐 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시를 사람들이 읽고 서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려운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에서 비평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 가치를 시 자체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시의 뭐 좀 좁혀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표현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 시의 음 발상이나 아니면은 뭐 운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문학적인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문학의 진정성과 가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AI가 창작한 시의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인제 그 어디까지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그 엄청나게 그 딜레마 상황을 주는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 발달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도덕성은 학생들이 도덕성은 그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같아 가지고 좀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수정하면서 그 도덕성이 발달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윤리적인 배움에 이뤄한다고 해 보면은 제대로 딜레마 상황을 주는 게 아니면 아예 그 교사가 어 일러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활동 앞에서 쭉 하다가 "지적재산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사가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변화하는 문화학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자, written 좋습니다. written 우리나라 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written한테 나의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학습시킨 후 시를 창작하게 한다. 어, 창작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한다고 했었더라? 자작시도 있죠. 자작시도 있고 그다음에 AI가 지은 시도 있고 그 비교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창작시킨다. 과연 뭘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적용 가능성 및 기대점이라고 하는데 왜 그 이 뒤에 실제로 뭘 할 것인지를 쓰고 있죠?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 및 기대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무엇을 얼마나 좀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리튼이 창작한 시에 대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며 이것도 이제 기준이 주겠죠. 평가한 후 인공지능의 한계점에 대해 고찰한다. 제대로 비평을 할 거면 "인공지능은 뭐 이런 표현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좀 별로네." 하고 말 것 같아서 이거 수업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학습 목표,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아래 성취 기준이랑 학습 목표 잘 맞는지 볼까요? 자, 01-01 2022 개정 교육과정이군요. 왜냐면 그 여기 보니까 01-09가 매체로 구현된 인데 요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 1, 2 문학 02에 있거든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네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해야 한다. 근데 이 성취 기준이랑 학습 목표랑 뭐가 어울리는지 볼까?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성할 수 이건 아니고 비평 기준에 따라서 AI 문학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요거가 요건가? 아닌데요. 왜냐면 이제 그 여기 1-2 문학 01-01은 요거는 어떤 성취 기준이냐면 문학의 그 기능에 대한 성취 기준이에요. 문학의 가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의의가 뭐냐면 어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그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것은 문학의 그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요것이 AI 문학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은 그러니까 쪼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냐면 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탐구함으로써 저 등장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다음에 뭐 작품 속에 그려진 세계의 양상을 파악하면서 문학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인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작품의 미적 특징을 감상하면서 그 정서적 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작품은 운율이 되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 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그 작품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하고 나의 인생관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해 보고 이런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음.
AI 문학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 AI 문학을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AI 문학을 통해서 내가 AI 문학에서 얼마나 그 운율이나 표현법이 아름다워서 내가 이걸 보면서 '캬 이게 문학이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취 기준 잘못 파악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체로 구현된 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요. 전달 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현된이라는 말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사람이 구현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AI가 구현한, 다시 사람이 구현한 시, 인공지능이 구현한 시,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달 매체라고 해 가지고 뭐 신문, 잡지, 단행본 같은 기존의 매체 그거 말고도 막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또 스마트폰 뭐 이런 것에서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학이 전달이 되고, 뭐 웹툰 같은 거 실려 있고요. 뭐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실려 있고요. 여기서 그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요런 매체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전달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감상 내용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 기준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2 정보, 이거 1-2 정이니까 이것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아요. 왜냐면은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1-2 정보라고 써져 있어요. 정보인데 그냥 정의라고 줄여지는 거 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죠?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진로를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할 게 많은데 아마 진로를 설계한다 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수행 평가하라고 있는 성취 기준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파악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그 AI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행위인가?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AI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학습자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자의 스키마, 배경 지식을 찬반 각 근거를 쟁점에 따라서 구성할 정도의 스키마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스키마를 얼마나 구성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식 교수학습 과정 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분석하고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자, 그다음에 도입 부분. 음 옷은 안 지웠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이죠 하면서 바로 수업의 배경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시를 창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흥미 유발한다. 숙제는 맡겨 봤어도 시를 써 달라고 한 적은 없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시도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그로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음. 숙제는 맡겨 봤다. 이거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숙제는 맡겨 봤어도 이 말은 기분이 나쁜데, 어제 어쨌든 그래요. 발문을 쪼끔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영상을 시청하는 건 좋습니다. 뉴스 같네요 아마.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비교하고 구별해 보게 한다. 둘 중 어떤 교가가 뭐지? 그거 말하는 건가요? 뭐 높은 산, 아니 이거는 군가인데. 그러니까 학교 노래겠죠? 인공지능의 것이니 맞춰 볼까요? 왼쪽 오른쪽 있고 이게 어느 게 인공지능인 것인가 아직까지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음.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으로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끝나 이거. 아마 그냥 여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하고. 어 이게 근데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발문이? 뒤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이게 끝이네? 가을이 왜 참여의 계절이야. 학생이 만들거나 아니면 AI가 만든 것 같네요. 요게 왜, 그러니까 뭐 시를 잘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랐다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입부로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요거는 필요하지 않은 콘텐츠 같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으로 시를 쓰게 한다. 갑자기 시를 써요? 비 그 자 자작시랑 생성형 AI가 지은 시를 비교 분석하고 비평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시를 쓰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 얘들아 시를 쓰자." 하면 애들이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쪼금 더 문학 수업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학 수업은 진짜 그 철저하게 그 교육과정 문서를 지키면서도 학생들이 어 '아 난 이게 문학이지. 이거 배웠다. 난 이렇게 배웠다. 너무 그 뽕이 차오른다.' 이런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경험 떠올리고 경험으로 시를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수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시를 쓰게 하는 건 그 문학의 목적이에요. 자신의 이것과 관련된 것 관련한 그 성취 기준이 있는데 성취 기준 중에 뭐냐면 문학 그 옛날 성취 기준에 그 문학의 그거 어쩌고 해서 어 문학을 통해서 그 나를 좀 발견하고 그 문학의 태도 쪽에 있거든요. 그 문학을 통해서 그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면서 상호 소통하면은 태도를 지닌다. 그다음에 문학 활동을 생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부분이 이제 그건데 아니면 그냥 시를 쓰게 하는 것은 그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문학의 성취 기준인 그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 그 작품을 읽고 재구성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아니면은 그 창작한다. 그 창작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성취 기준이. 이건데 보세요. 이게 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죠? 이 시를 쓰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뒤에 그냥 생성형 AI가 지은 시랑 비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제대로 이걸 왜 짓겠어요, 시를? 그다음 해당 시간에 사용할 에듀테크인 생성형 AI인 리튼을 소개해. 자작 시에 바탕이 된 경험과 시의 키워드를 시의 키워드를 먼저 쓰나 보죠. 그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면서. 물론 여러분이 그 학습지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제출한 것도 알고 있고 동영상도 찍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수업은 지도안에서 많은 게 다 드러나는 법인데 지도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뭐 PPT를 보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생성형 AI인 리튼 쓰는 게 갑자기 뜬금이 없죠. "자 시를 썼죠. 잘했어요." 이제 리튼을 소개하나요? 자작 시의 바탕이 된 경험과 시의 키워드 이걸 그 리튼한테 학습시켜 생성형 인공지능이 시를 쓰게 합니다. 자 그래서 리튼이 창작한 시를 비교하면서 감상한다. 자 아마 여긴 안 써져 있지만 적어도 수업을 그래도 쪼끔 그 시간을 들여서 설계했다면 그 시를 분석하는 그 뭐야 음 기준표 정도는 학생들한테 줬을 것 같습니다. 루브릭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표 정도는 줬을 것 같네요. 문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좋아요. 문학적 의미는 뭐라고요? 아까 3개 말했죠. 인식적 기능, 그다음에 그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심미적 기능 이게 문학적 의미인데 그러면 시에 담긴 문학적 의미라고 하면은 그냥 시어 해석하기? 아니면 시의 주제 파악하기? 별똥별과 사랑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서 좋아요. 둘을 연관시킨 것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가을이 참외 계절이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아마 학생들의 시 같죠? 좋아요. 자작시의 문학적 의미를 발견한 여기서 그런데 주제를 발견하는 건 학생 시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거는 수업 자체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컨셉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튼으로 작성하는데 당연히 리튼에 이 정도만 학습시키기 때문에 어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얼마나 학습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학습
학습시키려면 학습이 일단 가능하느냐도 이제 쟁점 중 하나가 되겠지만 경험을 온전히 학습시키려면 한 5 페이지, 6 페이지 정도는 그 소설로 써 가지고 아니 그 수필로 써 가지고 리터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좀 시가 괜찮게 나오려면 뭐 "이런 비유를 사용해 줘." 아니면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해 줘." 아니면은 "고도의 상징을 사용해 줘."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그 리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경기를 펼쳐 놓고 "야 리튼 이거 얘 바보지. 하하하."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떤 그 수업에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하게 해서 그 평가 결과는 학생들한테 도대체 어떤 유의미한 그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AI가 창작한 시의 지적 재산권은 누구한테 이거는 뜬금없어요. 어 그러니까 아예 그 전개 1 전개 2를 하든지 하면 솔직히 몰랐겠는데 갑자기 지적재산권 딱 얘기하면서 AI가 창작한 시의 지적재산 이건 정말 뜬금없습니다. 보면은 인터넷에 쳐보면은 AI 윤리 관련해서 굉장히 그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재산권 이러면 너무 뜬금없는데. 어 그 문학을 버리는 게 어때요? 이게 꼭 문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문학을 버리면 컴공이랑 그 국어랑 합치면 엄청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AI 도구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성형 AI만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 뭐 독서라고 치고 음 어떤 사회 문제점에 대한 글을 읽었다고 칩시다. 창의적 독서라고 있는데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라고 해서 창의적 독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글을 읽고 그다음에 정부 공공 데이터 이런 그 포털 이런 데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쭉 이렇게 다운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오렌지 3나 아니면 챗GPT 이런 애들한테 줘 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게 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분석된 걸 바탕으로 또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야 시 써 봐." 그다음에 뭐 "리튼도 쓰게 해 봐." 2개 비교해 봐. 갑자기 지적재산권 써 봐. 이거는 대학교 3 학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 중학생도 이런 식으로 그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수업의 컨셉 자체를 좀 정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나는 어떤 배움을 줄 수 있는가 먼저 선택하고 근데 그 배움은 성취 기준을 엄청나게 보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배움이 그냥 배움이 아니에요. 꼭 인공지능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야지 박수갈채가 나오지 원래 그냥 애들이 포스트잇 붙이던 거 그게 패들렛이래. 이거는 박수갈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었다. 야 이거 잘했다.' 야 또는 '기존에는 못하던 것인데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배움을 더욱 확장할 수 있구나. 원래는 학생들이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달하지도 못하고 이런 활동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욱 유의미한 배움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거면 안 됩니다.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배움의 기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써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깊이 먼저 하고 지도안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전혀 사적인 감정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충청남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게 되는 멋진 동료가 될 것으로 기대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유의미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교사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그냥 '수업 실현 대회다.'라는 맥락뿐만이 아니라 진짜 학습자를 놓고 학습자들을 어떻게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함께 색칠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더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톡방에서 말한 것처럼 금요일 선생님이 지시한 시간까지 한번